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에 있었던 우리의 민주주의의 실현과 또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우리 시민들의 눈물겨운 노력, 이 시절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참조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테마 이야기, 테마 이야기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많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들 중고등학교 어린 학생들이죠. 예, 민주주의를 죽기를 각오하고 지키자. 사수, 주열이를 살려내라. 독재 타도 민주주의 사수하자.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거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 자, 그럼 4.19 혁명과 관련된 건데요. 그렇죠? 이승만의 권력 집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면요.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참 계속 대통령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차 개헌을 합니다. 헌법을 뜯어 고쳐요. 6.25 전쟁 중에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그러면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국회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간선제로. 근데 당시에 뽑혔던 국회의원들이 자기 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그래도 국민들은 이승만이라면 껍벅 죽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직선제로 개헌을 했던 것이 바로 1차 개헌. 왜 발췌 개헌이라고 하냐면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내놨던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내놨던 내용하고 발췌해가지고 두 가지를 짬뽕해서 개헌을 했다 해서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2차 개헌은 4.4.5입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웃지 못할 코미디인데 1954년도에 전쟁 끝나고 나서죠. 또 대통령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3선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폐를 하기 위해서, 세 번 대통령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3선 금지 조항을 철폐하겠다. 초대 대통령이니까. 당시 국회의원의 제적 인원수 203명 중에 3분의 2는 135.333이에요. 135.333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수점이니까 말이에요. 소수점이니까. 그 사람은 소수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135.3이 안 되니까 136명이 나와야지 이게 3분의 2가 되는 건데, 당시에 이제 그 국회의원 투표를 해보니까 135표가 나왔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4.4.5입이라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수학학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5 아래 4는 버리고 5로 이제 입을 시킨다. 이런 4.4.5입 있잖아요. 반올림한다 이거 있잖아요. 4, 4부터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4부터 버린다. 소수점 4부터. 그러니까 3이니까 이거 버린다. 그래서 135명이 3분의 2이다. 이렇게 빡빡 우겨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킵니다. 자, 그리고 1960년에 3.15 부정선거, 이기붕을 부통령에 앉히기 위해서, 이 당시는 말이에요, 라이벌이 없어요. 이승만이 다 제거하고 뭐하고 그래서 라이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혼자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유력하게 당선되는 거죠. 근데 이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자기가 대통령 요번까지는 딱 하고 이제 못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사후에, 죽은 다음에 사후에, 그러니까 죽은 다음까지 걱정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욕할까봐. 그래서 부통령을, 자기 편인 이기붕이라는 사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은 대통령에서 쫓겨납니다. 이때 전국을 혁명의 도가니로 불질렀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주열 열사라고 하는데, 1943년에 전북에서 태어났고요. 60년에 3월 15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가장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명문고였던 마산상고에 합격증을 받아놓은 거예요. 합격증을 받아놨던 당시에 17살의 청소년입니다. 근데 이제 밖에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거죠. 행방불명돼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 안 들어왔는데, 이 안 들어왔던 이 김주열이라는 이 학생이 이 마산 앞바다에서 시체로 이렇게 발견이 됐던 거죠. 여기 보면은 한쪽 눈에 최루탄이 박혀져 있는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시신을 인양했던 모습이고요. 김주열 군의 김주열 열사의 어머님이세요. 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시체를 못 받겠으니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기붕이한테 갖다 주시오.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전국 각지가 이것 때문에 4.19 혁명의 도가니로 들고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됐던 것이 이 김주현 열사의 시신을 유기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박종표라는 놈인데 일제시대 때 헌병 보좌관이었어요. 헌병 보좌관. 반민특위에서도 무죄 방면받았고요. 4.19 혁명 때문에 4.19 혁명 선고 받았는데 또 박정희 정부가 또 풀어주고요. 최근까지 부산에서 식당 운영했던 현대사에서 이런 역사가 반복이 돼야 되느냐 좀 묻고 싶습니다. 4.19 혁명으로 인해서 시민들에 의해서 장면 총리를 내각으로 하는 내각 책임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내각 책임제를 실시했던 그 장면 총리의 모습이고 윤보선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오래가지 못하죠. 바로 박정희의 군사 정변에 의해서 이 정부는 물러나게 되는 거고요.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쭉 18년 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권력이 있다 보니까 이 독재에 항거했던 많은 시민들, 특히 부마 항쟁, 부산과 마산에서 중심에서 이렇게 해서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항쟁을 무력으로 짓누르려고 했던 박정희, 결국에는 자기가 믿었던 오른팔이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술 먹다가 총에 맞아 피살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에 봄은 오는가 싶었는데 서울에 봄은 안 오게 되는 거죠. 본인이 와서 전두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책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을 쭉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당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정부 때에 어떤 체제였는가 그것만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승만 정부의 독재 1차 발췌 개헌이라고 하죠. 발췌 개헌안은 국회에서 제출했던 양원제 개헌안과 그 다음에 정부가 제출했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중에 일부를 발췌를 했다. 국회에서 제출한 것 중에서 정부 불신임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네, 대통령 불신임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건 다 잘라버리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 발췌 개헌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유당이라는 걸 창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당이 당시 이승만 정권의 그 여당이었는데 이것이 원래 없었다는 얘기죠. 이것을 창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되려고 딱 하다 보니까 국회 내에 자기 당이 없어, 자기 편이 없어. 거의 대부분이 무소속이야. 그래서 자유당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 자, 그래서 발췌 개헌으로 인해서 결국에 대통령이 성공을 하는데 이것을 또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문 걸어 잠궈 놓고 그다음에 공권력을 여기서 협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어처구니 없죠. 자, 그 다음에 2차 개헌 4.4.5입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부분이죠.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4.4.5입이라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대통령의 이승만이 되고요. 부통령의 장면이 되는데 이 장면은 대통령 이승만하고 전혀 반대의 정치 노선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데 1950년대 후반에 이른바 진보당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처형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신국가보안법 이것을 만들어서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 당시에 날카로운 그 논조를 보였던 경향신문을 1959년도에 폐간을 시켜버립니다. 자, 4.19 혁명,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이승만이 물러나게 되고, 자, 여기에서 요거 순서 중요해요. 물러나고 나서 허정이라는 사람의 과도 내각이 구성됩니다. 이 과도 내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정부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정부가 없으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치안이 불안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도 내각이 구성돼서 이 과도 내각이 했던 것은 치안을 유지하면서
당시에 국민들이 이 헌법이 잘못돼 있다. 헌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헌법을 바꾸는 쪽으로 노력을 했던 그 과도적인 그런 정부가 바로 허정 과도 내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헌법을 바꿔서 장면 내각 정부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순서별로 허정, 과조, 내각, 수립, 양원제로 갔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개헌을 하는데 내각 책임제로 3차 개헌이에요. 양원제, 내각 책임제. 자, 내각 책임제는 일본이라든가 그 영국이라든가 하는 거죠. 즉 내각은 뭐죠? 내각 행정부를 얘기하죠. 이 내각 책임제를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죠. 행정부의 수장 따로 뽑고 입법부의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따로 뽑죠. 이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는 국회의원만 뽑는 겁니다. 국회의원만 뽑아가지고 이 국회의원의 그 출신 당을 봐가지고 다수당이 행정부 내각까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본다면 삼권 분립이 아니라 이권 분립 체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제도는 영국처럼 시민의 의식이 굉장히 성숙한 나라에서 해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이로 인해서 장면 내각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다 보니까 시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 당시에 발생을 합니다. 한개 보게 되면은 부정선거 책임자와 부정축계자 처벌에 소극적이었다. 남북 학생 회담이라든가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을 억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들어간 개헌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4차 개헌이에요. 4차 개헌. 소급 입법 개헌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소급 입법 개헌은 1960년 11월 29일 날 이루어진 것이고요. 소급,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원래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 형벌 같은 경우에는 거슬러 올라가지 아니한데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게끔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게끔? 바로 3.1운동 부정선거 관련자들 처벌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처벌하기 위해서. 네, 이게 4차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4차 개헌하고 어떤 권력의 유지하고는 별 큰 상관은 없죠. 네. 자, 그러다가 1년 뒤에 박정희와 군인들에 의해서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61년부터 63년까지 군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군정, 이 군정을 어디서 하느냐? 박정희와 관련된 군인들에 의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여기에서 군정을 하게 됐는데 인기 좀 있었어요. 역시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였고요. 반공법. 그 다음에 정치활동 정화법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인기 있었던 거 농어촌 고리채 이거 정리해주고 부정축제자 처리해주고 화폐개혁해주고 자 여기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합니다.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장면 총리 내각에서 있었던 계획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것을 그대로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차 개헌하는데 이 5차 개헌을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는 거죠. 앞에서는 내각 책임제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직선제로 가는 겁니다. 국회는 단원제. 그러면서 공화당이 창당되고요.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그런데 6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국교를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어요. 일본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교를 하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65년도에 국교 정성하는데 시위가 그 전부터 엄청나게 63 시위라고 해가지고 반대 시위가 있었던 것이죠. 이 시위를 진압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진압했던 게 비밀회담 한 개 보게 되면 그러면서 이거를 국교 정성하는데 이 비밀회담 했어요. 비밀회담. 김종필하고 오이라라는 일본 사람하고 비밀리에 이 회담에서 일본 측의 사과 없는 거야. 거부. 개인 청구권 배제한다. 배상 액수에 미흡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한테 받은 돈은 경제 개발을 하는데 또 부정축제 하는데 쓰였다는 겁니다. 한일협정 기본 조약 보겠습니다. 제1조 양치학 당사국 간의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양치학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 없이 교환한다. 양치학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해 합의되는 장소에서 영사관을 설치한다. 그 밑에가 중요하죠.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결국엔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걔네들이. 베트남 파병 보겠습니다. 1964년부터 73년까지 우리나라 부대, 맹호 부대, 그다음에 해병대 청룡부대, 백마 부대 등등이 파병이 됐었죠. 미국이 파병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서 뭔가 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경제개발 지원을 약속하고 또 그다음에 군사 지원을 해주겠다. 즉 우리나라 군대를 현대화시키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브라운 각서입니다. 브라운이 우리한테 각서를 써줬어요. 브라운 각서. 그래서 우리나라 부대를 파병을 했고요. 자, 6차 개헌합니다. 69년도에 이것이 박정희가 삼선 개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삼선 금지 조항을 철폐해버렸죠. 근데 어찌됐건 박정희는 초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삼선에 걸려버리죠. 그래서 이걸 아예 폐지해버리는 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3회 연임을 허용한다는 헌법 개정이죠. 이때부터 슬슬 독재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3선에 성공을 하는데 이때 간신이 됩니다. 간신이 돼버려요. 정말 간신이 돼버리죠. 간신이 당시의 야당의 후보가 누구였냐면 김대중 후보였어요. 김대중 후보에게 간신히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시 여당이었으니까 다시 집권자였으니까 얼마나 부정선거 이런 걸 많이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이겼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에 10월 유신 7차 개헌을 하게 되는 거죠. 10월 달에. 자, 배경으로 보게 되면은 냉전이 완화가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닉슨이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이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이 아시아 약소국들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해요. 그리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석유가 공급이 불안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대중 후보에게 근소한 차로 승리를 거둬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비상계엄령 또 선포하고 이게 특기야 특기. 그다음에 국회 해산하고 그래서 유신 헌법을 만들었다. 지가 좋아하는 헌법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헌법 내용 보겠습니다. 중임제함 철폐하고요. 대통령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이 간선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뽑는 거죠. 그 대통령 뽑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데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다 대통령 편이겠죠. 박정희 편이겠죠. 대통령에게는 긴급 조치권을 부여하면서 영장 없이 유사시에 사람들을 잡아 가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해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황제적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유신이. 유신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대운동하죠. 100만인 서명운동, 장준하, 백기환 선생님들 같은. 해직 언론들, 언론 자유 수호 운동. 자,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심화적인 내용입니다. 3.1 민주구국선언입니다. 1976년도 3월 1일 날 3.1절을 기해서 명동성당에서 3.1절 기념 미사와 더불어서 윤보선 전직 대통령이었죠. 그 다음에 김대중, 함석헌 등, 그 다음에 문익환 목사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발표한 민주구국선언이죠. 바로 당시 박정희 독재를 반대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유신이 붕괴되는데 경제 불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H 무역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부산에 있는 YH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YH 이 무역회사인데 말이죠. 이 탄압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의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단체적으로 이제 그 시위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탄압이 들어갑니다. 공권력들이 탄압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 있는 노동자들이 당시에 야당이었던 신민당사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게 되고 이것을 당시에 당수였던 김영삼 당시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정부에 요구하게 되는. 근데 이 YH 무역 사건을 공권력에 투입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일했던 여자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고요. 더욱이 김영삼 대통령은 사상 초유로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과 마산에서 더
더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당시에 중앙정보부의 김재규는 성명을 내서 이들을 달래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호실장에 했던 차재철은 군대와 탱크를 동원해서 100만 명쯤은 죽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서 총 맞아 죽으면서 11.6 사태로 인해서 박정희 정부가 종말을 고했다라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정말 왔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군사 정부가 탄생이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